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만년 필러팅에서 소개해 드릴 펜은요. 사실 제가 처음 구매했던 펜이기도 한데 전 당연히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가장 처음 구매한 첫 펜 중에 하나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시는 홍디안 1850 제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만년필에 입문하기 전, 아니면 그 초창기에는 뭐 중국 브랜드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근데 대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어 가지고 잘 몰라서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파이로트랑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홍디언도 가격이 되게 저렴해 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구매를 했었는데 음 지금보다 그때는 QC 부분에서 쪼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첫 펜을 들이고 만년필이란 걸 처음 써볼 때 이 제품을 썼는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약간 뒤로 빼놨던 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김덕래 선생님 1대1로 그 펜 교정하는 레슨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고거를 듣고 그때 이 펜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첫 번째 펜인데 그냥 이대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답답해서 방치해 놓는 게 좀 아까워서 교정을 좀 해 보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그 흐름을 좀 틔워 주고 교정을 하고 난 뒤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쓰는 데일리 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문자분들은 요 펜, 요거는 제가 한 건 1850 화이트인데, 1850 이 화이트랑 블랙을 1850 이라고 하고 다른 컬러들은 1851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원래 블랙파지만 어 만년필 초창기에는 좀 '다양한 컬러를 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도로 요 실버 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배럴은 보시면 화이트는 아닙니다. 연한 베이지 색깔이고요. 어 여기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라포 파버 카스텔의 기로쉐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물은 차분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배럴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얇아서 어 제가 잘 모르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저한테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너무나도 잘 쓰고 있으니까 요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고, 아마 처음부터 소개를 하지 않았던 건 제가 이 펜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만족하고, 요즘에는 그 홍디안 제품 같은 경우 구매한 펜샵에서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는 범위나 이런 데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봤습니다. 일단 홍디안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 브랜드고요. 뭐 진하오나 문맨 브랜드 중에서도 홍디안이 가장 인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아마 베스트펜이라고 하는 펜샵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 드리기도 했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그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나 깔끔한 것들이 많아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외관을 보면 일단 이렇게 캡탑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홍디안 로고가 들어가 있고, 뚜껑은 그냥 알루미늄 스틸로 되어 있고, 이거는 밀어서 여는 푸시용 캡입니다. 그래서 뭐 클립 부분도 꽤 단단하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을 각인을 하긴 했는데 단단하고, 일단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좀 작습니다. 작고 귀여운 립이죠. 그리고 하지만 나름대로 안에 그라이빙도 다 되어 있고,
피드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립 부분도 그 알루미늄 스틸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되게 좋긴 한데 잡았을 때 처음에는 좀 미끌미끌거려서 적응하는 데 쪼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제는 제가 만년필을 한 번도 써 보지 않았던 그런, 왜냐면 보통 볼펜이나 중성펜은 이 그립부가 다 러버로 딱 쌓여서 딱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근데 만년필은 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고, 뒷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도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패턴이 들어가 있고 연한 베이지 색깔입니다. 그렇지만 되게 화사한 느낌은 아니고 좀 차분한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뭐 그라이빙 홍디안이라고, 홍디안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뒤를 배럴을 열어보면 이렇게 컨버터 타입이고, 컨버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컨버터랑 카트리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 원래 들어가 있던 요 컨버터로 잘 잉크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잉크를 넣어 볼 거고, 그런 식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고 부담 없이 얇아서 뭐 일반적인 펜이랑 비교를 하면, 제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게 이 무지 볼펜인데 무지 볼펜이랑 두께감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그냥 일반적인 중성펜 사이즈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뭐 사라사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두께감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입문용으로 좀 더 부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익숙한 이 그립감이라서 나중에 좀 통통해지면, 저는 인제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통통해지면 그 그립감 부분에 처음부터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문자들을 위한 딱 배럴의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이나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 드리고요. 그리고 잉크를 충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잉크는 저는 이로시즈쿠의 야마구리, 야마구리가 이게 삼밤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약간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배럴이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전 또 가독성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삼밤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휴지가 얘도 꽤 제가 잘 써서 이제 잉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중국 브랜드는 제가 처음에는 뭐 특별히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오히려 만년필을 쓰면서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처음에는 뭐 어떤 만년필이 어떤 모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사실 그냥 쓰잖아요. 그냥 쓰는데 어느 정도 만년필 인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알아보기 시작할 쯤이 되면서 이 중국 브랜드들이 기존의 다른 만년필 브랜드의 디자인들을 거의 인제 복제품처럼 많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잠시나마 그런 브랜드에 무언가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약간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 자기들이 디자인을 하기 어렵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또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써 보니까 필감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유럽이나 이런 브랜드를 썼을 때도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필기체, 영어 필기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필기체나 영어의 그런 문자들은 자음 모음이 나눠져 가지고 막 받침이 많거나 막 이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태필이 되게 많고, EF 닙이라고 해도 꽤 되게 굵거든요. EF 닙도 아마 일반 중성펜으로는 0.7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확실히 중국이나 일본 펜이 훨씬 더 접근이 빠른데, 일본 브랜드들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좋아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물론 저렴한 인제 입문용 라인들도 준비되어 있지만 대부분들이 가격이 높아지고 어 그렇다고 했을 때 스틸리비어도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도 여전히 만년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이런 만년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볼펜이나 중성펜이 워낙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어 타이핑을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다 이제 손으로 쓰는 손글씨가 아직까지는 저희보다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해서 펜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펜의 기능으로만 보면 저는 중국 브랜드도 확실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으면 사실 디자인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팝마트나 이런 것만 봐도 예쁜 디자인이나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할 줄 알고 가끔씩 나오는 라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귀찮아서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약간 약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약간 중국 브랜드들을 잘 안 쓰다가 그러다가 중간 정도쯤부터 다시 어 뭐 홍디안이든 진아우든 막 이렇게 썼을 때 확실히 이 펜들 나머지 펜들은 더 이상 이제 TSB도 어느 순간부터는 가성비라고 얘기하기에는 가격이 애매해졌고 근데 그 중국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확실히 가성비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년필을 사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쪼끔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 브랜드 특히 홍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나우나 뭐 마존이랑 문맨이랑 왜 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홍대안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대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잘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봅니다. 제가 중국 브랜드에 아쉬운 거는 그런 것들이고 물론 일본의 세일러도 이전에 해외 브랜드들을 많이 차용하고 뭐 몽블랑이랑 거의 막 똑같은 라인으로 가고 파이로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들만의 시그니처를 만들려고 계속 역사를 쌓아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홍디안이나 진아오, 마존 막 이런 브랜드들도 그런 시기들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브랜드들도 물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가 내수용으로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좀 계속 유지가 돼서 국내 만년필들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구매한 펜은 사실 EF-닙인데 쪼끔 더 제가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글씨가 좀 작아져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일단 네 아주 잘 써집니다. 사각이면서도 이 홍디안이 좀 큰 립으로 가게 되면 약간 폭신폭신한 그 필감이 있거든요. 제가 홍디안 N1S 막 추천드린다고 했을 때도 그 약간 "폭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감이 되게 재밌어서 좋아했는데 립이 또 작은 립은 그런 폭신함은 가지고 있지 않고 훨씬 단단함이 좀 더 있긴 한데 대신 그 처음에 글씨를 쓰거나 필압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촉이 상할까 봐 엄청 걱정이 되잖아요. 네 물론 스틸립이 그 정도로 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요 요 정도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약간 강성의 립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 없고 글씨를 좀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지가 않네요. 네. 인디안 185 화이트 얘는 EF 닙입니다. EF 닙이고 제가 얘를 흐름을 좀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살짝 아마 기존 EF 닙보다는 좀 더 두껍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쓰려고 하지만 항상 잘 쓰지 않는 까먹고 쓰지 않는 이 미도리 자로 해 보면 얘가 얼추 0 점 잠깐만요. 어디가 여기가 앞이구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보면 약간 0.3
0.3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럼 얘가 지금 0.3 정도라고 하면 저한테 0.38이 마침 있어요. 0.3? 0.3. 다른 펜. 그냥 요런 펜으로 한번 그어볼까. 네.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색필 좋아하시는 분들도 홍디언 제품 EF 닙 하면 그 세일러 같은 경우는 EF 닙이 되게 얇게 나오고 UEF도 있지만 바이로트도 그렇고 일본 브랜드는 더 얇은 색필도 있지만 어 처음 만년필을 쓰는 분한테는 그 이 중성펜이 얇았을 때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두께감이 훨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처음에는 엄청 힘줘서 써야지 써지고 막 흐름이 되게 답답해서 되게 안 썼거든요. 되게 안 썼는데 지금은 뭐 그냥 힘 빼고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 약간 교정을 들어가니까 확실히 좋아져서 여러분도 펜을 처음에 사서 쓸 때 이게 만년필의 단점이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잉크를 넣어서 닙이 좀 답답하게 흐름이 답답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냥 구매했던 판매처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맞게 하는 게 오랫동안 만년필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뭘 잘못 썼나?' 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랑 만년필은 안 맞는다.'라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구매했던 구매처에 바로 문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려도 훨씬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금방 포기해 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만년필러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년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으로선 저도 처음에는 뭐가 역시 잘못했나. 근데 저는 또 한 번에 와라라 막 샀거든요. 처음 사는 주제에 막 와라라 사서 다행히 얘가 안 나왔을 때 그 파이로트 프레라가 잘 나와서 어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길을 가게 됐지만 어 요것만 썼다면 저는 그냥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성펜 쓸 때도 0.7 쓰던 사람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이 아프고 이러면 좀 안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는 게 낫다.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펜이 아직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매처에다가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적당해서 뭐 손 크기 상관없이 쓰실 수 있지만 저처럼 좀 손이 큰 분한테는 오랫동안 썼을 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거든요. 얘 자체의 무게중심이 그래도 저중심이 아니고 뒤로 넘어가는 타입이라서 손에 안정적으로 걸쳐지기 때문에 뭐 썼을 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캡을 꽂아 버리면 이렇게 캡을 꽂아 버리면 훨씬 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서 캡을 빼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대부분의 것들을 캡 빼고 써서 그 카이코 스포츠 빼고는 다 캡을 빼고 쓰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적응합니다. 저는 펜을 좀 맞춰 줍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 을이 되는 것처럼 제가 만년필을 좀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얇은 배럴들 같은 경우로 적응하게 된 건 이 홍디안 1850 모델로 했기 때문에 사실 입문자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고 또 요런 것들을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불편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만년필이랑 안 맞는 게 아니다. 만년필이 아직 나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중재해 주는 판매처에다가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필사해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 볼게요.
이번 종이 테스트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이 가능한 다양한 종이들을 모두 한번 써 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주 쓰는 제품들이 있다면 좀 참고하실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홍디안 1850은 뭐 굵기 차이는 쪼금 굵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대부분의 종이에서 되게 잘 맞았고, 물론 이로시즈쿠 잉크 자체가 잉크름이 좋은 편이라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약간 박한 잉크를 넣거나 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년필의 필감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의 그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은 것들은 그냥 무난무난하다, 정말 안 좋을 때 빼고는 그냥 다 쏘쏘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종이에 그렇게 막 집착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년필의 필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이 테스트를 하는 거지, 저는 어디에나 정말 막 퍼지지 않으면 다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까다롭게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대신 종이별로 느껴지는 요런 것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타입을 쫙쫙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좀 잡아 줘서 조금 더 얇게 나오거나 잉크름이 너무 넘치지 않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종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문용 펜으로 추천드리는 홍디안 1850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컬러는 제가 선택한 거 말고도 예쁜 컬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제가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텐데 고런 컬러들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좀 그 알루미늄의 매끈한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싶고, 만 원대에 가성비 좋은 펜으로 입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필사나 또 다이어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디든 그냥 부담 없이 가지고 가서 걱정 없이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도 처음에 썼을 때는 흐름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다면 구매했던 데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교정을 받았을 텐데, 몰라서 방치하다가 뭐 덕분에 립 교정이라는 걸 배우게 돼서 땡큐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잘 모르실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구매했던 구매처에다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일종의 펜이고, 완전 핸드메이드 1대1 핸드메이드 오더메이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QC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것들을 브랜드에서 신경 쓰도록 하려면 결국은 고객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어 편하게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제가 원고 없이 주저주저, 제가 원고도 있어 해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냥 저는 빨리 한 번에 딱 찍어서 빠르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본업이면 큰일 나죠. 본업은 아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걸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시작한 채널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두서없이 돼도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딴 일 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슬쩍슬쩍 듣다가 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데 싶을 때 한 번씩 화면을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입문용으로, 그리고 뭐 선물하거나 막 이럴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디안 920보다 920이 좀 더 만년필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더 시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파버 카스텔의 냄새가 좀 나긴 하죠. 그래서 홍디안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중국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능력치만큼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그니처들, 요즘에는 계속 시그니처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보도 많고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매장에 가실 수 있다면 매장에서 CP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유튜버들의 좀 더 자세한 전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 검증된 펜샵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